안녕하세요. 북스카우트입니다. 오늘 스카우팅할 선수는 얀 디오망데입니다. 디오망데는 2006년생 코트디부아르 국적의 오른발 윙어로 현재 라이프치히에서 뛰고 있습니다. 25-26 시즌 분데스리그에서는 33경기 12골 8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경기에서 반복적으로 보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경기를 보면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던 장점은 드리블과 볼 운반이었습니다. 상대 수비수와 마주했을 때 직접 공을 앞으로 운반하며 수비진을 뒤로 물러나게 만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상대의 접촉을 버틴 뒤 측면에서 중앙 방향으로 전진합니다. 공을 가진 상태에서도 속도가 크게 줄지 않았고 수비수들이 모인 페널티 박스 부근까지 직접 공을 끌고 올라갔습니다. 디오망데의 드리블은 화려한 개인기로 상대를 속이는 유형이라기보다 접촉을 견디는 힘과 속도를 활용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리그에서는 118번의 드리블을 성공시켰습니다. 많은 시도 속에서도 약 60%의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한 명을 제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여러 수비수를 자신에게 끌어당긴 채 공격을 전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드리블과 볼 운반을 디오망데의 가장 분명한 장점으로 봤습니다. 두 번째로 눈에 띈 장점은 스피드와 뒷공간 침투였습니다. 제가 확인한 경기에서는 낮은 위치로 내려와 공을 받는 것보다 상대 수비 뒤의 공간을 공격할 때 더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오른쪽 측면의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합니다. 수비수보다 먼저 빈 공간을 차지한 뒤 페널티 박스 안까지 들어가 낮은 패스로 공격을 이어갑니다. 디오망데는 정적인 상태에서 공을 받기보다 수비 라인 뒤에 공간이 생겼을 때 속도를 높여 직접 공격하는 상황에서 더 위협적인 선수였습니다. 단순히 발이 빠른 데서 끝나지 않고 수비수보다 먼저 공간을 차지하는 능력은 디오망데가 득점과 공격 기회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무기라고 봅니다. 세 번째 장점은 짧은 연계 이후의 움직임입니다. 제가 확인한 경기에서는 상대를 직접 제치는 선택만 고집하기보다 가까운 동료와 공을 주고받으며 더 높은 위치로 전진하는 모습도 확인했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오른쪽 측면에서 공을 안쪽 동료에게 연결한 뒤 다시 패스를 받을 수 있는 위치로 움직입니다. 공격이 이어지는 동안 짧은 연계에 다시 참여하며 팀의 전진을 도와줍니다. 디오망데는 짧은 패스 이후 곧바로 다시 움직이며 공격의 속도를 이어가는 유형에 가깝습니다. 반면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측면에서의 마지막 패스 완성도였습니다. 짧은 연계 이후의 움직임은 괜찮았지만 측면에서 수비수를 제친 뒤 시도하는 마지막 패스에서는 기복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측면에서 수비수를 제치며 패스를 시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마지막 패스가 수비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좋은 돌파가 공격 기회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수비수를 제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돌파로 만들어낸 유리한 상황을 마지막 패스로 완성하지 못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크로스 성공률도 약 16%에 그쳤습니다. 따라서 돌파로 만들어낸 좋은 상황을 공격 기회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최종 선택의 타이밍과 정확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디오망데가 보완해야 할 가장 큰 과제로 봤습니다. 또 하나 아쉬웠던 점은 압박 속 첫 터치와 짧은 연결의 안정성이었습니다. 앞에서 확인한 장점이 패스 이후의 움직임이었다면 아쉬움은 압박 속에서 공을 받은 뒤 다음 행동으로 이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전진 패스를 받지만 첫 터치로 공을 안정적으로 소유하지 못합니다. 수비수가 곧바로 개입하면서 좋은 공격 기회를 이어가지 못합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측면의 좁은 공간에서 짧게 공격을 이어가려 하지만 패스가 정확하게 연결되지 않으면서 상대에게 소유권을 내줍니다. 이 장면들만으로 패스와 첫 터치 능력 자체가 부족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빠른 압박을 받았을 때 첫 터치와 짧은 연결이 안정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장면은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빠른 연결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수를 아스날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선수의 현재 특성만 놓고 보면 우측 윙에서 뛰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우측에서는 바깥쪽 돌파와 엔드라인 공략의 비중을 높이고 오른발을 활용한 크로스와 낮은 패스까지 연결하는 역할이 적합합니다. 하지만 현재 아스날의 선수 구성을 고려하면 좌측 윙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좌측에서는 안쪽 돌파와 뒷공간 침투를 우선하되 수비수의 위치에 따라 바깥쪽 돌파까지 선택하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활용법이라고 봅니다.
정리하면 우측에서는 정발 윙어로 1대1 돌파와 측면 공략을 맡기고 좌측에서는 안쪽 돌파와 뒷공간 침투에 집중시키는 방식이 적합합니다. 어느 쪽에서 뛰더라도 디오 망대의 가장 큰 장점은 수비수를 직접 제치는 능력입니다. 따라서 빌드업의 중심으로 두기보다 높은 위치에서 공을 받을 기회를 늘리고 수비수와 1대1로 맞설 수 있는 상황을 자주 만들어주는 편이 좋습니다. 공을 받으면 수비수에게 직접 달려들고 돌파 이후 골문을 향해 전진하게 하는 것이 디오망대의 장점을 살리는데 더 적합하다고 봅니다. 수비 상황에서는 긴 거리를 빠르게 복귀하거나 상대 진영부터 압박을 이어가는 장면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비 전환과 전방 압박에 참여하는 모습은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러한 움직임이 경기마다 일정하게 이어지는지는 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스날에서는 이러한 전환 속도와 압박의 적극성을 활용해 공을 잃은 직후의 재압박과 측면에서의 복귀 수비를 함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응 초기에는 복잡한 연계 역할을 맡기기보다 높은 위치에서 1대1 돌파와 뒷공간 침투에 집중시키는 편이 더 적합하다고 봅니다. 종합하면 디오망대는 단순한 미래 자원이 아니라 첫 시즌부터 아스날의 좌측 주전 자리를 경쟁할 수 있는 즉시 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수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위치는 우측 윙으로 보이지만 현재 아스날의 왼쪽 공격 구성을 고려하면 좌측에서도 로테이션에 머물기보다 주전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더 높은 선수라고 봅니다. 마르티넬리와 비교하면 1대1 돌파와 볼 운반에서 확실한 차별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촐리스와의 경쟁에서도 1대1 돌파와 직접적인 볼 운반을 통해 다른 형태의 파괴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라고 봅니다. 다만 좌측에서 뛴 경기의 표본과 프리미어리그 적응은 실제 경쟁에서 확인해야 할 변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선수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스피드와 1대1 돌파를 활용해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크랙형 윙어입니다. 얀 디오망대의 아스날 적합도 최종 평가는 B등급입니다. 주전으로 올라설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좌측에서의 역할 적응과 돌파 이후의 최종 선택, 압박 속 첫 터치의 안정성은 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격적인 기대 가치는 높지만 아직 확인해야 할 변수가 남아있어 B등급을 부여했습니다. 이상 얀 디오망대 스카우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국스카우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